여러분 더블 딥이다. 한번 침체가 됐는데 좀 성장을 하다가 다시 침체가 되는 것을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이 더블 딥을 지금 경고하고 나선 데는 국제통화기금 IMF예요. 미국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더블 딥이 올 거다 하는 예상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요. 금리 인상을 빅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FOMC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그 의사록에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횟수가 무려 60회입니다. 언제 깨요? 6월 깨요. 6월에 FOMC 회의를 하면서 의사록을 적을 거 아니에요? 그 의사록에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되풀이했다는 뜻.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파이트 역할로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나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60회라고 했는데 이게 90회네요. 그죠? 90회. 90회입니다. 90회. 6월에. 지금 FOMC 의사록에 대한 주요 발언을 보면요. 인플레이션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속적이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는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저는 일시적이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지표들을 보니까 일시적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외부 변수란 말입니다. 내부 변수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이 될 수 있지만 외부 변수라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 미국도 외부 변수라서요. 이게 통제 불가능한 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갈 수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저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사 6월에 와서 인플레이션이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0.5%포인트 빅스텝이죠. 또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FOMC 의사록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90회나 언급이 됐어요. 1월에는 73회, 3월에는 83회, 5월에는 66회, 그리고 6월에는 90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언급이 됐으니까 결국은 말입니다. 금리 인상은 0.75%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 좋지 않거든요. 1분기 마이너스 1.6%예요. 2분기는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에요. 마이너스가 1.5%가 된다는 데도 있고요. 아틀란타 연방은행은요. 마이너스 2.1%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물론 JP모건은 1% 성장할 거다도 예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2분기 4, 5, 6월 달에 만약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두 분기 연속 침체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에 침체가 온 겁니다. 침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금리는요. 그런데도 올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금리를 전망하는 거예요. 7월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는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이 97.5%예요. 97.5%.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97.5%라는 것은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75%를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오죽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페드가
예, 연방준비은행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위기로 격상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위기로 격상시켰다. 그러면 결국 올린다는 결론이 생기는 건가요? 올린다는 결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예, 왜냐하면 여러분 물가가 장난 아니거든요. 물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예, 시장의 예측치가 8.3%였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8.6%로 나타났거든. 5월 달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 안 돼. 예, 이거 완전히 때려잡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40년 만에 최고치. 이대로 가면 1980년 2월에 14.2%를 기록했는데 이게 거의 최고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시장에 대한 전망은 진짜 심각하죠. 결국 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요. 경기보다 물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금리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0.75%가 올라간다.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는 거죠. 오늘 시장에 대한 반응은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에 대한 반응은요. 올라갔어요. 다우산업지수가 1.12% 상승했고요. 그래서 31,384.5로 마감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346.87이 올랐어요. 경기 침체라는데 다우산업이 오르고 있잖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거의 급등했습니다. 2.28% 올랐습니다. 259.5포인트가 올랐고요. 11,621.3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는 악재대로 FOMC가 뭐라고 하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뭐라 하든 시장은 그냥 가겠다. 벌써 4거래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4거래일째. 나홀로 계속 올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요. 아직 금리를 실제로 인상시켜서 실물 경제에 충격을 못 받거든요. 그냥 올린다는 이야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올라가려면 그래도 한두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할문 한두 달 0.75% 올리고 나서 7월 26일, 27일에 열리는데 7월 27일에 아마 올릴 겁니다. 0.75%를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 충격이 올 겁니다. 아마 그때는 시장이 어떻게 변할런지 진짜 저는 상상을 해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는요. 위험 선호를 타고 훈풍을 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장이 그냥 그대로 갈 거라 예상을 하고 따라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기다려라. 언젠가는 분노의 매수 시장이 온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고요. 분노의 매수가 언제 시작할런지 그 분위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감을 잡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요. 분노의 매수가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비축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